단원이 모두 이제 끝나고 이제 새로운 단원, 벡터 단원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점점 분야가 어렵다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계속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한다면 언제 어려운 우리가 이제 벡터 단원에서 이제 벡터의 연산을 할 건데 먼저 그 전에 벡터가 무엇인지 알아봐야 되겠죠. 자, 벡터는 아마 이미지에서도 벡터를 이용한 이미지들이 있을 것이고 다양하게 우리가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이 되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벡터라는 것은 어떤 양이에요. 양인데 지금까지는 크기로만 그 양을 표현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길이랄지 넓이랄지 그 다음에 속력, 가장 대비되는 게 속력, 이런 것들은 그냥 크기만 우리가 크기만 나타냈는데 크기만으로는 그 양을 나타낼 수 없는 것들이 있죠. 바람의 세기랄지, 그 다음에 자동차에서도 자동차의 속도. 자, 속도도 빠르기만 나타내는 것은 속력이에요. 그런데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속도 빠르냐 이렇게 나타낼 때는 속도라고 해요. 자, 그래서 벡터라는 것은 벡터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볼까요? 벡터라는 것은 크기와 방향으로 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크기와 방향. 크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그 양을 나타냈는데 크기로만 나타냈어요. 근데 뭐가 더 들어간 거예요? 방향까지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크기만 나타낸 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스칼라라고 해요. 스칼라. 이런 용어는 우리가 배워보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사용했던 크기로 나타내는 양들이 스칼라야. 자, 그래서 이게 대입되는 게 벡터예요. 벡터. 스칼라는 실수죠. 실수. 자, 근데 크기와 방향을 그 양을 나타내는데 한배 나타낸 거를 뭐라 그런다? 벡터다라고 해요. 그럼 벡터는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가? 자, 벡터라는 것은 방향이니까 우리가 방향을 나타낼 때 일상생활에서 화살표를 많이 쓰죠. 벡터도 화살표로 나타내줘요. 자, 방향이 있기 때문에 시점과 종점이 있어요. 자, A, B라고 하면 자, A를 뭐라 그러냐면은 시점. 그 다음에 여기 화살표 끝을 뭐라 그러냐면은 종점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방향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크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크기는 이 3분 AB의 길이를 크기다라고 해요. 벡터의 크기. 자, 기호로는 어떻게 나타내냐면은 자, 벡터는 우리가 벡터를 표현을 할 때에는 자, 두 점 AB로 해서 이렇게 화살표 모양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항상 왼쪽은 시점, 오른쪽은 종점. 시점부터 A에서 B로 향하는 벡터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리고 자, 크기는 어떻게 나타낸다? 3분이라고 나타낸다. 여기에 가세요. 자, 벡터의 크기는 자, 절대값의 기호와 똑같이 써요. 어쩌면 A에서 B까지 거리와 마찬가지니까. 자, 그리고 이 값은 뭐하고 같다? 3분 AB의 길이와 같다. 그 다음에 벡터에서 벡터의 종류가 있는데 먼저 단위 벡터라는 게 있어요. 단위. 나중에 우리가 이제 벡터를 표현을 할 때
단위 벡터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게 돼요. 자, 단위 벡터라는 것은 뭐냐면은 크기가 1인 벡터다. 크기가 1인 벡터. 자, 크기가 1인 벡터를 단위 벡터다 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0벡터가 있어요. 0벡터. 자, 0벡터는 뭐냐? 0벡터는 뭐냐? 시점과 종점이 같은 벡터가 0벡터예요. 자, 이렇게 나타내면.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떻게 나타내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연산을 할 때 이런 표현들 필요하니까, 이런 표현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0벡터는 실제, 방향은 없는 거죠. 방향은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수 영하고는 혼동을 하면 안 돼요. 실수 영하고 벡터끼리 연산을 할 때 우리가 0벡터가 필요하니까 요 기호 그러니까 실수 0과 0벡터하고는 구분이 되어야 된다. 자, 이번에는 서로 같은 벡터와 역벡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사각형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AB 벡터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겠죠. AB 벡터. AB 벡터. 자, 이거를 A 벡터다라고 합시다. 그리고 AD 벡터를 D 벡터다라고 합시다. 자, 벡터를 표현을 할 때 아까 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알파벳 소문자를 이용해서도 벡터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쓰일 때가 있고 두 점으로 나타낼 때 쓰일 수가 있어요. 서로 같은 벡터다 그러면은 AB 벡터와 DC 벡터처럼 크기도 같고 방향도 같으면 서로 같은 벡터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AB 벡터 AB, 그 다음에 벡터 DC 이것들은 다 같은 벡터죠. 그래서 A 벡터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AB 벡터와 자 반대로 방향이 서로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인 경우 CD 벡터다. AB 벡터는 자 CD 벡터와 방향이 어때요? CD 벡터와 방향이 CD 벡터면 이렇게 되죠. 자, CD 벡터면 방향이 이렇게 돼요. CD 벡터는 방향이 어때요? 바뀌죠. 크기는 같으나 방향이 반대인 경우. 자, 그 벡터를 역벡터다라고 하고 기호를 어떻게 나타내냐면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돼요. 자, CD 벡터 마찬가지로 BA 벡터도 마찬가지겠죠. AB 벡터는 자 여기 시점과 종점을 바꾸면 BA 벡터와 방향이 반대 역벡터다라고 해요. 자 역벡터는 크기는 같고 자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 자, 방향이 반대예요. 방향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방향이 반대인 벡터를 역벡터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AD 벡터. 자, AD 벡터와 같은 벡터는 뭐가 돼요? BC 벡터가 같죠. 자, 이것들은 B 벡터라고 해요. 자, 그런데 DA 벡터, 그 다음에 CB 벡터, 이것들은 B 벡터와 어때요? 방향이 반대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AD 벡터는 표현을 마이너스 DA 벡터, 그 다음에 BC 벡터는 마이너스 CB 벡터.
그러니까 벡터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시점과 종점이 바뀌면 서로 다른 벡터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요게 달라도, 요게 시점과 종점이 다르더라도, 이거는 위치가 다른 것이지, 크기와 그 다음에 방향이 같으면 같은 벡터가 돼요. 이렇게 알파벳이 같다고 해서 같은 벡터가 되는 게 아니고, 자, 다르더라도 이렇게 시점과 종점이 바뀌면 다른 벡터가 되고, 그 벡터를 뭐라 그런다? 역벡터다라고 한다. 자, 역벡터라는 표현은 우리 교과서에는 없지만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를 역벡터다라고 해요. 자, 이제 문제 1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1번에서 직사각형 A, B, C, D가 있고 대각선의 교점을 5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AB, 성분 AB가 3, 그 다음에 BC가 4. 이때 1번 벡터 AC의 자, 크기. 이 기호는 뭘 의미해요? 벡터 AC의 크기를 의미하죠. 자, 벡터 AC의 크기. 벡터 AC의 크기다. 그러면 벡터 AC를 그려봅시다. 이게 지금 빨갛게 나타낸 것이 벡터 AC가 돼요. 이것의 크기니까 뭐하고 같아? 뭐라고 그랬어요? 벡터 크기는 3분 AC라고 했죠? 3분 AC. 3분 AC의 길이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뭐가 돼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뭐가 된다? 5가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건 BO, 벡터 BO의 크기. 벡터 BO가 어디 있는지 봅시다. BO. 자, BO. 이것의 크기니까 3분 뭐가 돼요? 3분 BO죠. 3분일 때는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벡터는 순서가 바뀌면 안 되고 3분 BO, 3분 OB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3분 BO면 이건 대각선, 우리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성질 뭐가 있어요? 자, 2등분 한다. 교점이 서로 다른 대각선을 2등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대각선, 그 다음에 대각선의 길이가 모두 어때요? 같죠?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요. 그리고 교점이 2등분 하기 때문에 아까 대각선의 길이가 5였잖아요. 그러면 얼마가 돼요? 그 절반이니까 2분의 5가 된다. 문제 2번. AB 벡터를 A 벡터, AC 벡터 AC를 마이너스 A 벡터라고 했을 때 AB 벡터와 그 다음에 AC 벡터를 그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A 벡터가 지금 요런 모양이에요. 같은 A 벡터와 AB 벡터가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시점이 A이고 지금 종점 B를 찾아줘야 되잖아요. 자, A 벡터와 A 벡터가 같으니까 서로 같은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모두 같다 그랬어요. 크기를 우리가 알려면 어때요? 여기 지금 밑변이 2, 그 다음에 높이가 1이 직각삼각형의 빗변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A에서 자, 그 다음에 방향이 같아야 되니까 이쪽 방향이 같아야 돼. 그러면 두 칸, 한 칸. 기울기를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AB 벡터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이 점이 바로 B가 되는 거죠. 자, 여기가 A 벡터. 위치는 다르지만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같은 벡터다라고 했어요. A가 A 벡터가 돼요. 그 다음에 AC 벡터는 마이너스 A 벡터다. 이것은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A 벡터와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니까 여기서 어떻게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되겠죠. 반대로.
그럼 여기 이 점이 바로 뭐가 돼요? C가 돼요.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A 벡터가 된다. 자, 크기가 같은 벡터,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 이거 구분할 수 있겠죠? 자, 문제 3번을 보겠습니다. 자, 정육각형 ABCDEF의 대각선의 교점을 오라 할 때 정육각형의 각 꼭지점 또는 점 O를 시점과 중점으로 하는 벡터 중에서 다음 벡터를 모두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첫 번째 AB 벡터와 벡터 AB와 같은 벡터들. 자, AB 벡터가 지금 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일단 방향이 같으려면 평행해야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평행한 것들을 우리가 AB와 평행한 것들을 잘 찾아주면 되죠. 시점이나 종점이 5여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게 OC 벡터가 있고 방향이 같아야 되니까 화살표 방향이 OC 벡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FO 벡터. 또 같은 게 뭐가 있어요? ED 벡터. 이렇게 세 개가 있겠죠. 자, AB 벡터와 같은 것이 FO 벡터, 그 다음에 OC 벡터, 그 다음에 ED 벡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F 벡터와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 역벡터를 구해라 그러는 문제죠. AF 벡터의 역벡터. 자, 그러면 AF 벡터. 자, 이게 AF 벡터예요. 자, AF 벡터의 역벡터니까 크기는 같고 그 다음에 방향이 이번 반대여야 되죠. 그러니까 바로 AF 벡터 역벡터는 바로 이 FA 벡터 바로 하나 찾을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이것과 평행한 것들 중에서 평행한 3번들 중에서 찾아주면 되죠. 그럼 여기 O 방향이 반대니까 OB 벡터, 그 다음에 EO 벡터, 그 다음에 DC 벡터. 이렇게 4개가 있죠. 그럼 써보면 FA 벡터, 그 다음 OB 벡터, 그 다음 EO 벡터, 그 다음에 DC 벡터. 이렇게 역벡터를 찾을 수 있다. 모두 다 잘 맞게 찾았죠? 문제 4번 보겠습니다. 자, 남서풍 10m/s는 남서쪽에서 초속 10m의 세기로 불어오는 바람을 말하는데 이것을 오른쪽 그림에 화살표와 같이 나타내기로 하자 그랬어요. 남서풍이니까 여기서 이쪽에서 이쪽 방향으로 자 10m/s니까 여기 크기가 10m/s 이만큼 10 여기 10 지름이 10인 원 위에 있게 돼요. 종점이. 자, 이렇게 나타내기로 하자. 벡터를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러면 북서풍 15m/s를 벡터 A라고 할 때 다음에 답하시오. 첫 번째 벡터 A를 그리시오. 자, 벡터 A가 뭐라 그랬어요? 북서풍이라고 그랬죠. 자, 북서풍이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오겠죠? 이쪽에서 이렇게 오니까 방향은 이 방향이고 그 다음에 크게 15m니까 이 반지름이 15인 이 원 위에 있겠죠. 그래서 그리면 요게 바로 A 벡터가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이너스 A 벡터를 그리고 마이너스 A 벡터가 나타내는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말해라. 그러면 마이너스 A 벡터라고 하는 것은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다라고 했어요. 방향이 반대니까
여기 북서쪽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남동풍이 되겠죠? 남동풍. 자, 남동풍이니까 반대가 되고, 크기는 똑같이 15가 되고, 이게 마이너스 A 벡터가 된다. 그러니까 방향과 세기를 말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A 벡터는 방향이 어떻게 돼요? 남동풍. 크기는 뭐가 된다? 15m/s가 된다. 자, 이제 우리가 진짜 벡터의 연산을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벡터의 덧셈. 자, 벡터와 벡터를 덧셈은 어떻게 하는지 벡터의 합이에요. 자, 그러면 벡터의 덧셈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먼저 삼각형법. 자, 삼각형을 이용해서 벡터의 덧셈을 하는 방법이에요. 삼각형법일 때에는 자, 벡터가 A, B 벡터, 자, B, C 벡터. 자, 이렇게 여기처럼 정점과 시점을 일치되었을 때 삼각형법을 써요. 그러면 이때 덧셈은 어떻게 된다? A, C 벡터가 된다.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 A, B 벡터 더하기 B, C 벡터는 자, 이렇게 시점과 여기 종점과 시점이 일치하죠? 그러게 되면 맨 처음에 있는 시점과 종점으로 어떻게 A, C 벡터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A, B 벡터와 A, C 벡터. 자, 이렇게 지금 이 경우는 시점이 일치할 때, 시점이 일치될 때는 평행사변형법으로 벡터의 덧셈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자, 평행사변형이면 지금 AC와 AB를 표현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을 그려요. 이 두 벡터의 이게 평행이 되게. 자, 그랬을 때, 자, 이 점을 D라고 하면, 자, AD 벡터가 바로 자, 합이 된다. 여기를 A 벡터, 여기를 B 벡터라고 하면 여기가 A 벡터 더하기 B 벡터가 된다. 자, A, B 벡터 더하기 A, C 벡터는 A, D 벡터가 된다. 벡터의 합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벡터의 뺄셈도 하게 되니까 이 그림과 식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둬야 돼요. 자, 시점과 종점이 일치할 때는 삼각형법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시점이 일치할 때는 우리가 평행사변형법으로 하게 돼요. 자, 벡터의 이번에는 덧셈에 대한 연산 법칙. 우리가 어떤 연산이든지 간에 그 연산 법칙이 있잖아요. 교환 법칙, 결합 법칙, 그 다음에 분배 법칙. 여기 벡터의 연산도 마찬가지예요. 덧셈에 대해서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이 돼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 교환 법칙을 우리가 보이기 위해서 평행사변형을 하나 그려볼게요. A, B, C, D. 자, A, B 벡터를 A 벡터, A, D 벡터를 B 벡터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B, C 벡터도 뭐가 돼요? B 벡터가 되죠. 방향과 크기가 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 DC 벡터도 뭐가 돼요? DC 벡터는 A 벡터가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시점 일치할 때는 평행사변형법을 쓴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뭐가 돼요? 대각선 AC 벡터가 되죠. AC 벡터. 자, 이게 A 벡터 더하기 B 벡터가 돼요. 자, 그럼 먼저 우리가 교환 법칙을 살펴보기 때문에 A 벡터 더하기 B 벡터는 와 그 다음에 B 벡터 더하기 A 벡터를 볼 거예요. A 벡터는 A, B
벡터 A, B로 나타낼 수 있죠. 그 다음에 B 벡터는 A, D 벡터로. 그런데 우리가 삼각형법을 써서 A, B 벡터 대신에 B, C 벡터를 합시다. B, C 벡터. 그럼 A, C 벡터가 되겠죠. A, B 벡터, B, C 벡터 하니까 A, C 벡터. 그 다음에 B 벡터 더하기 A 벡터는 자 이번에는 A, D 벡터, B 벡터를 A, D 벡터로 써요. 자, 그 다음에 A 벡터 대신에는 D, C 벡터, D, C 벡터. 그럼 삼각형법에 의해서 요 두 개 같으니까 뭐가 돼요? A, C 벡터. 자, 어떻게 하더라도 순서를 바꿔도 같은 벡터가 되죠. 자, 그래서 교환 법칙은 A 벡터 더하기 B 벡터는 B 벡터 더하기 A 벡터. 자, 순서를 바꿔도 벡터의 덧셈은 결과가 같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결합 법칙. 덧셈에 대한 결합 법칙이에요. 자, 결합 법칙은 A 벡터 더하기 B 벡터. 세 개의 벡터를 우리가 더할 때 A 벡터 더하기 B 벡터를 먼저 할 것이냐 할 때와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덧셈을 먼저 할 때 이거는 이제 연산의 순서예요. 이건 벡터의 순서인데 여기는 연산의 순서. 앞에 있는 덧셈을 먼저 할 것이냐 뒤에 있는 덧셈을 먼저 할 것이냐. 여기는 벡터의 순서를 바꿨죠. 벡터의 순서가 바뀌어도 결과는 같다. 그 다음에 여기는 연산의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결합법칙이라는 거는 연산 뒤에 있는 걸 먼저 해도 어떤 앞에 있는 거 할 때와 뒤에 있는 걸 할 때 결과가 어떤가. 자, 그러면은 먼저 결합법칙일 때에는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시대로 자, 이걸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A 벡터, B 벡터, C 벡터. 자,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더하기 C 벡터를 먼저 하면 A 벡터가 A, B 벡터 더하기 B 벡터는 B, C 벡터 그 다음에 더하기 C 벡터는 C, D 벡터. 자, A, B 벡터 더하기 B, C 벡터는 뭐가 돼요? AC 벡터가 되죠? 이걸 먼저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더하기 CD 벡터. 그러면 여기도 시점, 종점 같으니까, 시점과 종점이 같으니까 AD 벡터. 자, 이제 두 번째는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더하기 C 벡터. 이번에는 여기 뒤에 있는 것부터 여기를 먼저 하라는 거죠. 그러면 A 벡터는 A, B 벡터 더하기 자, B 벡터는 어떻게 돼요? B, C 벡터 더하기 C, D 벡터. 자, 그럼 여기는 시점과 종점이 같으니까 A, B 벡터 더하기 B, D 벡터. 또 시점과 종점이 같죠? 그러면 삼각형법에 의해서 A, D 벡터가 된다. 결과가 어때요? 똑같죠? 그래서 A, B 벡터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 덧셈에 대한 벡터의 덧셈에 대한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 그림을 볼까요? A 벡터 더하기 B 벡터. 자, 이게 A 벡터 더하기 B 벡터예요. 자, 여기에다가 또 C 벡터를 더하니까 어떻게 돼요? 삼각형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죠. 시점에서 종점으로. 그러면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더하기 C 벡터가 되는 거죠. 자, 이번엔 순서를 바꿔서 B 벡터 더하기 C 벡터를 먼저 해요. 여기 B 벡터 더하기 C 벡터 하니까 뭐가 돼요? 시점에서 종점으로. 이게 B 벡터 더하기 C 벡터. 자, 그 다음에 A 벡터 더하기 가로 B 벡터 더하기 C 벡터니까 자, A, B 벡터 더하기 B, D 벡터가 돼서 어떻게 돼요? 삼각형법에 의해서 요 A, D 벡터가 되죠. 그래서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더하기 C 벡터.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같다. 이렇게 벡터의 덧셈에 대한 연산 법칙을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문제 1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교과서에 해도 되겠어요? 원운종이가 없으니까 교과서에 하세요. 자, 두 벡터 A 벡터, B 벡터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A 벡터 더하기 B 벡터를 그리시오. 자, 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첫 번째 경우에는 지금 시점이 일치됐죠. 자, 벡터의 합에서는 시점이 일치되었을 때는 평행사변형법을 이용해서 벡터의 합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A 벡터와 B 벡터의 평행하게 평행사변형을 그려줘요. 자, 그러면은 이 점 있죠. 자, 이 점이 종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바로 여기 이 파란색 이 벡터가 지금 A 벡터 더하기 B가 A 벡터 더하기 B 벡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2번은 지금 A 벡터와 B 벡터가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죠. 자, 이럴 때에는 시점과 종점을 일치시키든지 아니면 시점과 시점을 일치시키든지 이동을 시켜서 같은 벡터를 만들어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A 벡터를 움직이든지 B 벡터를 이동을 시키든지 이제 뭐 얻은 것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선생님은 B 벡터를 이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B 벡터는 지금 어떻게 돼요? 자, 기울기가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하나, 둘. 이렇게. 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하니까 여기가 되겠죠. 자, 이게 B 벡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시점과 종점이 이렇게 만났으니까 여기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겠어요? 네, 삼각형법을 써야 되겠죠. 자, 이렇게 시점과 종점을 만났을 때에는 삼각형법, 시점과 시점이 만났을 때에는 평행사변형법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자, 시점에서 종점까지 자, 이렇게 해서 A 벡터 더하기 B 벡터가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자, 3번은 지금 A 벡터와 B 벡터가 크기는 다른데, 자, 여기 직선으로 보자고 하면 평행하죠. 자, 평행해요. 그러면 방향만 반대요. 방향을 보면 A 벡터는 이렇게 가고, B 벡터는 요 아래로, 왼쪽 아래로 가고, 향하니까, 방향이 반대예요. 반대. 자, 이런 경우에는 자, 똑같아요. 여기 종점이니까 B 벡터를 그대로 이동을 겹치겠죠. 자, 이렇게. 자, B 벡터를 그대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 빨간색으로 하면 좋은데. 이렇게 돼요. 여기다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이렇게. 여기다 다른 데다 표시해도 돼요. 이게 바로 뭐가 돼요? A 벡터 더하기 B 벡터가 된다. 크기가 어때요? 크기가 A 벡터의 크기에서 B 벡터의 크기만큼 줄었죠. 그래서 A 벡터의 크기와 B 벡터의 크기의 차와 같게 돼요. A 벡터 더하기 B 벡터의 크기는. 근데 여기는 다르죠. A 벡터하고 B 벡터하고 더한 것보다는 작겠죠.
자, 예제 1번 봅시다. A, B 벡터 더하기 C, D 벡터 더하기 B, C 벡터. 자, 점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시점과 덧셈은 시점, 종점 요걸 잘 살펴보면 우리가 쉽게 연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A, B 벡터. 여기 종점이 B죠. 여기 근데 시점이 B가 있죠. 같이 이어질 수 있도록 덧셈은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자, A, B 벡터 더하기 자, 여기 뒤에 먼저 이렇게 해도 되죠. 순서대로 안 하고 이걸 먼저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순서 바꿔도 되죠. 그래서 BC 벡터 더하기 CD 벡터. 자, 이번에는 여기를 먼저 해요. 상관이 없어요. 교환법칙, 결합법칙 성립하니까. 자, 그러면 여기 시점과 종점이 일치하니까 사라지고 A, C 벡터 더하기 C, D 벡터. 이렇게 해놓고 봤더니 또 시점, 종점 사라지죠. 그래서 삼각형법 이용해서 A, D 벡터로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자, 지금은 좀 할만하죠? 네. 자, 여기 AC 벡터 더하기 BD 벡터 더하기 CB 벡터. 여기는 이제 바로 이렇게 시점과 종점 이렇게 같은 것들이 바로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여기 지금 이 두 개의 순서, 두 벡터의 순서를 바꿔주는 게 좋겠죠. 그럼 AC 벡터 더하기 CB 벡터 더하기 BD 벡터. 왜냐면 결합법칙과 우리가 교환법칙 성립되니까 이렇게 순서 바꾸고 여기 앞에서 먼저 하고 그럼 여기 시점 종점 같으니까 사라지고 여기도 시점과 종점이 같으니까 그럼 뭐가 돼요? A, D 벡터가 된다. 자, QR 벡터 더하기 2번 QR 벡터 더하기 PQ 벡터 더하기 RS 벡터 더하기 ST 벡터. 자, 여기 지금 4개가 있지만 여기 보면은 R, S, S 자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T는 없고 P, Q 자 Q, Q 그러기 때문에 맨 먼저 와야 될 게 P, Q 벡터 그 다음에 Q, R 벡터 그 다음 R, S 벡터 더하기 S, T 벡터. 자, 이렇게 해주니까 다 시점, 종점 이어지죠? 시점, 종점 이어져서 사라지고 뭐가 돼요? P, T 벡터가 돼요. 자, A, B 벡터 더하기 B, C 벡터 더하기 C, A 벡터가 0벡터인 거를 보여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 보면은 P, C 벡터가 뭐가 돼요? 자, 좌변을 봅시다. 좌변은 자 이게 B 사라지고 시점과 종점이 일치하니까 뭐가 돼요? A 벡터가 되죠. 시점과 종점이 같으면 같은 벡터를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0벡터가 되는 거죠. 0벡터와 같다. 자, 그러니까 그림 상황을 이렇게 잘 봐야 돼요. 오른쪽 그림이 어떻게 돼요? A, B, 그 다음에 C. A, B 벡터 더하기 B, C 벡터 더하기 C, A 벡터. 자, 이러한 형태의 벡터들의 합은 결국 뭐가 된다? 0벡터가 된다.